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엔 살이 좀 잘 빠지다가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살이 잘 안 빠지죠.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 진료를 보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고 계셨는데요, 첫 달에 4kg 정도 많이 감량해서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는 살이 잘 안 빠지고 몸도 너무 안 좋아져서 오셨더라고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인바디 검사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나니까 왜 몸이 안 좋고 살이 더 안 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처음에는 살이 좀 잘 빠지다가 정체기에 살이 잘 안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처음엔 살을 잘 뺐는데 금방 다시 요요가 오고 더 많이 살이 찌는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오늘 내용 듣고 나시면요, 공복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요즘 나오는 것처럼 올리브유가 좋은지, 단백질 쉐이크가 좋은지, 굶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다이어트 원칙 그리고 다이어트 규칙을 배우면서 평생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최신 연구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처음 보여드리는 이 검사지가 소변 검사 결과지인데요, 이것은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검사이긴 합니다. 붉은색에 좀 안 좋다고 나온 것들이 많이 보이죠. 무균성 요로 감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감염이 오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몸이 안 좋은 상태를 경험하곤 합니다. 소변 검사 결과지를 좀 더 보면요, 이 케톤체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좀 잘 되고 부산물인 케톤체가 소변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단백질도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요로 감염 때문에 단백질이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다이어트 중에 이 단백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근육이 분해돼서 사용되면서 단백질이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거는 체중이 감소하고는 있는데 이 감소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확인하려면 인바디를 한번 찍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인바디를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인바디를 좀 보면 근육량이 체중 대비 많이 줄어들어 있죠. 여쭤보니까 1일 1식 하시고 다이어트 한약을 하루에 3번씩 꽤 많은 양을 드셨더라고요. 이렇게 고용량의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빠른 속도로 살을 빼는데 1일 1식까지 해버리니까 근육도 녹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대사량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로 감염도 오고 많이 지치고 힘들고 별 찾아오게 되신 거죠. 이분은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좀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1일 1식 하는 이 도중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일 1식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원래 먹던 양의 절반 정도로 엄청 적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백질을 먹는 양이 엄청 줄어드는데 이거를 보충을 해주지 않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근육도 녹여서 아미노산을 끌어다 쓰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휴대폰 쓰다가 배터리가 없으면 절전 모드로 바뀌고요, 휴대폰 기능이 좀 제한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전이 잘 안 돼 있으면 절전 모드가 되죠. 절전 모드가 되면 대사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생각하기에 기초 대사량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근육을 줄이는 거라서 근육을 먼저 줄여버리게 됩니다.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부산물이 소변으로 단백질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요, 다이어트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그리고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 대사량이 이미 줄어들어 있으니까 원래 식단의 잉여 이 칼로리만큼 살이 금방 찌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대사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체중은 빠졌지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죠. 몸에서 근육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하는 많은 역할 때문에 몸도 더 안 좋아지셨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쉽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시죠.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또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단백질을 언제 얼마나 또 어떤 종류를 먹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을 보면요, 2016년도에 40명을 대상으로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요, 요요가 안 오는 식단이 어떤 게 이제 필수적인가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간헐적 단식할 때 1일 1식 했거든요. 아침 점심은 굶고 저녁만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침 점심 굶을 때요,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습니다. 총 먹는 양의 절반 칼로리를 먹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한 1500칼로리, 여자들은 1200칼로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이 식단에서 단백질이 30% 정도 됐거든요. 남자들은 123g, 여자들은 98g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12주 거의 한 3개월 동안 먹고 나니까 남자들은 한 12.7kg, 여성들은 10.3kg 정도를 감량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체중이 100kg 이상이었기 때문에 10% 정도 되는 체중이 3개월 동안 감량된 건데요, 이때 내장 지방은 무려 33%나 감량되었죠. 또 의미 있던 게 10kg 이상 빠질 때 9kg 이상이 지방에서만 빠졌습니다. 1일 1식을 했는데 저녁만 챙겨 먹었는데 근손실이 없었죠. 그러니까 대사량에 대한 손해가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보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 좋은데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근손실을 예방하면서도 체중 감량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연구에 참여
참여한 사람들이 20% 이상 감량한 이 체중을 잘 유지했을까요? 1년간 체중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살을 잘 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그룹 둘 다 칼로리는 그냥 제한 없이 평소의 식단으로 돌아갔는데요. 식단의 구성에는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단백질 30% 식단을 했고요. 한 그룹은 원래 먹던 탄수화물 50% 식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실선하고 점선하고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있죠. 이 실선 그룹은 탄수화물 50% 그룹인데 1년간 6%의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그룹인 30%의 단백질 식단을 유지했던 그룹은 대사적 이점이 있어가지고 체중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감량한 체중을 잘 유지했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체중을 감량할 때든 아니면 체중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때든 하루 식단의 3분의 1, 그러니까 30% 이상을 단백질로 맞추면 대사적 이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유리하게 됩니다. 왜 유리하게 될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30% 이상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kg당 1g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밝혀지는 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1.2에서 1.6g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신다면 1.6g, 운동량이 좀 적다면 1.2g이면 충분한데요. 한 60kg 기준으로 72g 정도의 단백질이 매일 식단에 필요한 거죠. 단백질 양이 계란 한 개가 보통 6g 정도고 고기 100g 정도 하면 한 2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72g을 챙겨 먹는다고 하면 계란으로만 치면 계란 12개를 먹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해가지고 실제로 계란 12개씩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상적인 거는 모든 단백질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면 가장 좋죠. 하지만 저도 해보니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게 아침 점심을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했습니다. 유천 단백이죠. 이게 한 스쿱이면 보통 20g에서 24g인데 이 연구에서 24g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24g, 점심에 24g의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섭취하니까 48g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에서 섭취해야 될 단백질을 절반 이상을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식사에서 단백질을 먹는 이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천 단백,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먹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장 트러블이거든요. 아무래도 인구의 60% 이상이 유당불내증이 있다 보니까 배가 부글거리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좀 있어가지고 생우유는 못 먹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WPC가 아니라 WPI라고 해서 분리유청 단백이란 게 있거든요. 유당이 거의 없어가지고 장 트러블이나 소화기계 불편감이 거의 없습니다. 속이 불편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못 드시는 분들은 WPI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해서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하면은 하루에 단백질 섭취를 체중 곱하기 1.2g에서 드시면 되는데요. 연구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양까지는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더라, 이런 점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 공복에 올리브유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올리브유가 훌륭한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하면서요,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식욕도 줄여주고 포만감 늘려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항당뇨 효과도 있고 다양한 효과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올리브유도요, 약간 변을 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올리브유랑 유청단백이랑 같이 먹으면 당 트러블이 좀 생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같이 먹어서 배탈이 나는 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지방보다 대사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열 효과라고 해가지고 식품을 먹으면 그게 이제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식품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바꿔가는 대사를 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느냐를 본 거거든요. 단백질은 30% 정도가 쓰인다고 하면 지방은 0%에서 3%,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만 친다고 하면 단백질 쉐이크가 올리브유보다는 조금 더 다이어트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개를 같이 드신다고 하면 올리브유를 공복에 드시던 단백질 쉐이크를 공복에 먹던 이 순서는 크게 이제 영향이 없을 겁니다. 둘 다 드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얼마나 되는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까 약간의 정답이 나왔죠. 한 스쿱, 그러니까 20g에서 24g 정도 되는 단백질을 한 번에 먹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프로틴 페이싱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사용했는데요.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하는 근육 합성이나 다양한 면에 이 단백질을 사용하는 게 보통 20g에서 30g 정도거든요. 40g은 넘어가면 더 이상 필요한 것에서 사용되지 않고 좀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지방 저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무려 6번을 여러 가지 단백질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긴 좀 쉽지 않고요.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먹으면 괜찮을 텐데, 만약 내가 1일 1식을 하고 이 연구처럼 저녁을 먹겠다거나 아니면 1일 1식을 하는데 점심만 먹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요, 식사 대용으로 쉐이크를 나눠서 보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사랑 쉐이크랑 붙여서 드신다고 하면요, 식사 이전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주면 식사가 흡수되는 속도를 늘려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요, 아침으로는 단백질 쉐이크랑 바나나 반 개 정도로 시작하고요, 점심에도 한식 먹기 전에 이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정도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절반 정도는 단백질 쉐이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또 하실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3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생존에 꼭 필요한 곳에 아미노산 형태로 사용되는데요. 아미노산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뭐 거칠고 푸석하고 또 잘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손톱이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조직들이 다 단백질 콜라겐 기반이다 보니까요. 단백질이 모자라지고 아미노산이 모자라지면 이런 식으로 티가 납니다. 이 두 번째는 몸이 붓는데요. 특히 하지 위주로 부을 수 있습니다. 혈액 내에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혈관 바깥으로 혈액이 나오거든요. 특히 다리 위주로 많이 붓게 되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히려 잘 붓는다? 혹시 단백질을 모자라게 먹고 있진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로 감염도 있지만 특히 흔히 많이 보게 되는 게 감기 걸리고 몸살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면서 으슬으슬 춥고 목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게 온다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면역세포 대부분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뭐 잘 빠진다거나 손톱 뒤집어진다거나 뭐 피부 거칠다거나 다리가 붓는다거나 감기나 몸살,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진다거나 이렇다면 단백질 충분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다이어트 진료를 하신 분은 좀 어떻게 몸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분의 경우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육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대로 다이어트 한약만 먹으면 살이 잘 오히려 안 빠지고 몸만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이어트 약을 드시는 것보다 잠깐 중단하고요. 몸을 회복하는 체질에 맞는 보약을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몸 컨디션이 올라오고 면역력도 올라오고 대사량도 올라오면요. 건강해진 몸으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훨씬 무리 없이 또 아프지 않게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내가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거나 다이어트 하면서 몸이 좀 아프시다거나 요요가 너무 잘 온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더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무작정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무작정 적게 먹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 이제 중요한 단백질을 얼마나, 언제, 또 어떤 종류를 좀 먹어볼 수 있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우리가 평생간 좋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